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스펙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일반 종목의 청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수요 예측 결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내용은 이전 영상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는 정리만 하고 넘어간다면 국내 최초의 웹 표준인 HTML5를 기반으로 하는 UI UX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UI UX 개발 플랫폼 쪽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2023년 들어서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이 갑자기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정말 좋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약간 물음표인 상태였습니다. 경쟁사로는 투비소프트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토마토 시스템의 PER을 고려한다면 공모가 매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 종합적인 의견은 섹터 매력이나 공모가 매력은 그냥 쏘쏘한데 그래도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고 오랜만에 단독 일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종목이 될 것 같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경쟁률은 672.42대 1을 기록합니다. 이게 허수성 방지 청약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게끔 그렇게 변화가 있어서 그 영향 때문이고요. 참여한 기관 수는 1872개로 그래도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당연히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참여 건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본다면 빅텐츠가 허수성 청약 방지 제도의 첫 타자였고 인스웨이브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종목이거든요. 빅텐츠는 참여 건수가 1377건밖에 안 됐었죠. 인스웨이브의 1872건은 시큐레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레터 정도의 참여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던 빅텐츠보다도 경쟁률이 더 낮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총 참여 금액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인스웨이브는 5,668억 원, 그리고 참여 건수가 거의 똑같고 허수성 방지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시큐레터는 2조 4,845억 원, 빅텐츠는 1,781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빅텐츠가 사이즈가 워낙에 작고 공모 물량이 엄청 적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인스웨이브보다 높았던 것이지 사실 참여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인스웨이브의 참여도가 좀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경쟁률 672.42대 1은 그래도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여 건수로만 본다면 최근에 인기 종목들 1900건을 넘기긴 했지만 1870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2만원에서 24,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는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9.4% 거의 다였습니다. 특히나 상단 초과 비율도 건수 기준 70.5%였으니까 상단에 초과한 가격을 적어낸 기관도 엄청 많았던 것으로 보이긴 해요. 이게 보통은 규모 메리트가 이렇게 존재하면요. 그냥 일단은 상단이나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바꿔보자 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도 있기는 한데 단 4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상단 초과 비율도 꽤 높긴 했으나 공모가는 상단에 확정을 해줍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건수 기준 6.30%, 수량 기준 7.46%를 기록했거든요. 비교해서 보자면 최근에 시큐레터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빅텐치, 큐리옥스, 시지트로닉스 이런 친구들보다 높긴 합니다. 10%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낮은 게 분명하지만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도 보통 수준이다 라고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보면요. 보통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정리하고 가시죠. 공모가가 최상단인 24,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6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76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또 조금 아쉽죠.
상장은 9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신영증권의 단독 주간이에요. 자, 구주 매출이 존재합니다. 18.2%. 구주 매출의 주체가 어세룡 대표이사라서 와, 대표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상장일 성과에 막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 22.93%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0.49%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20%대 미만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분명히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70억 원, 200억 원대라서 요것 또한 매력 요소가 되겠고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윤땡진 개인 주주 딱 한 명인데 이분의 투자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주요 FI의 투자 단가가 9,074원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로 보실 분들은 보호인수로 묶여있는 기존 주주의 물량은 보호인수가 풀리면 차익 실현이 전부 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면 경쟁률 672.42 대 1, 참여 건수 1872건. 저는 참여 금액이나 참여 건수 측면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결과는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됐고요. 확약 비율은 7.46%로 최근 종목들과 비교하면 낮지는 않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이 22%대이고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게 이 종목의 최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최근 공모주들의 상장의 흐름을 보시면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넥스트리나 큐리옥스 둘 다 수익 구간이 나왔고 큐리옥스는 심지어 배신감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날아다녔죠. 그리고 파두는 상장 당일에는 손실을 줬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주들의 상장의 성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유통시총 200억 원대에 초점을 맞춰서 비슷한 조건의 종목을 쭉 찾아봤더니 전부 다 상장일의 고가 기준 100% 이상은 찍어줬더라고요. 시큐레터가 103%, 코츠 테크놀로지가 126%, 다들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던 오픈놀이 210%. 이때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그 버프를 좀 받았을 때라 더 좋기는 한데 아무튼 유통가능 금액 200억 원대인 종목들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정도는 기대하게끔 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얘기했듯이 UI, UX,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에서 1위가 현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고 2위가 투비소프트, 3위가 토마토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실적을 비교해서 봤을 때 23년 반기 기준으로는 토마토 시스템의 수익성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증권사에서도 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23.65%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더라고요. 오른 이유가 AI를 적용해서 프로젝트당 투입 인원을 줄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수익성과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 덕분이래요. 플러스 AI 원격 진료와 이커머스 플랫폼, 보안 솔루션 확장 이런 신사업에 대해 거는 기대도 있었고요. 이 상승세가 내일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AI 덕분에 경쟁사인 토마토 시스템이 올랐으니까 인스웨이브도 AI랑 엮일 건덕지가 없을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UI, UX,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UI 코드를 자동 생성하게끔 하는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GPT-4 기반의 전문가 챗봇 서비스도 출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익성 개선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같이 조금 엮을 수가 있다면 토마토 시스템이 올라준 덕분에 인스웨이브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메리트와 토마토 시스템의 상승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청약에 참여할 매력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배정 물량과 한도를 확인하고 균등과 경쟁률 예상해보고 수익금도 계산을 해보면서 과연 파킹 이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등 물량은 13만 7,500주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계좌는 9월 8일까지 만드셨어야 참여 가능해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불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9,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예요. 그래서 최소 증거금 60만원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신형에서 주관을 했던 가장 최근의 인기 종목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환불까지 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규모 메리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분명히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건 정도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12만 건 가량이 참여한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1.15주, 기본 한 주는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은 자람 테크놀로지에 2.64조 원이 유입이 됐었어요. 청약 한도는 7,700만 원이었고요. 인스웨이브는 청약 한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 2.7조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2.7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은 1636대 1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 경우에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증거금 19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경쟁률은 청약 2일차에 같이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예상치 기반으로 풀 청약했을 때의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9,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균등은 한 주, 비례는 5주를 예상을 하거든요. 총 6주를 받게 된다면 배정 금액은 14만 4천 원이 되겠고 100% 올라주기를 기대를 한다면 기대 수익금은 14만 4천 원, 수수료 2천 원을 빼면 14만 2천 원이 되겠죠. 1억 800만 원에 대한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3만 6,040원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파킹 이자보다는 청약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풀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수요 예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장인 제4호 스펙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상장 방송으로 뵐 거고요. IMT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